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상입니다. 저는 오늘 나온 이야기에 특별히 더 부과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냥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은 재산권 보장하고 있고 23조에서 그리고 121조에서 경제 유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 유전의 원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가장 긴박한 농민들의 그렇게 한 맺힌 요구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이 등장하게 되는 밑바닥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잘못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농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은 농지 소유와 관련된 농지 재산권이 침해된다, 제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규정되는 특별한 재산권입니다. 121조는 헌법 121조 특히 1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고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관해서 재산권을 설정하는 법률을 만들 때에는 요거는 이제 농지법이겠죠. 대표적으로 그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스며들도록 그것이 실천되도록 만들어라는 그런 헌법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농지를 가진다는 것은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가지는 사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농지라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농지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농사 내지는 농업, 더 나아가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영위되는 생활관계, 일종의 농촌 공동체죠. 이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만 이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헌법적인 의무의 부과에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헌법 121조 경제 유전의 원칙이 선언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한정되는 농지 재산권이라는 것은 농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다. 나아가서 토지에 대한 의무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마치 농지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한다면은 이 재산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농지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면은 재산권 침해된다. 재산권 침해 안 됩니다. 침해되는 건 뭐냐면은 그 농지의 자산적 가치가 침해되는 것이죠. 이 자산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 법이 보호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농지 제도를 개혁하자,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런 자산 가치의 보존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보장 체제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재지주라든지 투기자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형태로 농지법이 개정되는 이상한 왜곡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농지법에 보면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도 아닙니다. 농지는 투자할 사안이 아니죠. 토지가 다 그렇거든요. 농지가 투자 대상이 되어서 투자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농지에 비료를 많이 줘. 아까 우리 의장님 대나무 이파리 넣으면 아주 좋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농지의 농업 생산성을
확충하는 이런 경우에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거나 또는 그 옆에 길을 내거나 또는 무슨 아파트 단지에 편입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투자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로부터 야기되는 생산성의 정대로 인한 이익이 아닌 모든 것들은 렌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 외적인 농지 수탈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엄밀히 본다면은 우리 농지법에서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농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렇죠. 뭡니까?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농지에 대한 그 정책의 기본적인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결코 농지법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정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 농지법의 개약 사태를 바라볼 때 잘못된 그러니까 계약의 악순환만 발생하죠. 실제 그렇거든요. 법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위법한 관행이 형성되고요. 이 관행이 형성되고 나면은 이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다시 법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개혁된 법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관행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개혁을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상한 농지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 대표적인 행태가 이제 제가 농지법 개정해가지고 오늘 또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농지 소유 실태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것은 농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른 그런 농지의 헌법적인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고 한 번도 정책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농특위 분과위원회 중에 농지법 소위에 가서 몇 번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 하자고 그러면은 3천억이니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3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농지가 전용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토정책이 엉망이 된다는 한탄은 도구로 하고 있는 거죠. 모순된 주장이거든요. 그 모든 잘못된 농지 운영, 농지 소유 또는 농지 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농지 소유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실태를 알지 못한 채 농지가 어떻게 전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유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무슨 정책이 나오고 무슨 개선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탁상물이 논란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어떤 예산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지금 49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동그라미 2개가 더 붙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시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발제한 내용이나 다른 토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금 과격한 주장을 하자면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지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농지라는 것이 농민 또는 농촌 공동체의 수준을 떠나서 경제적인 개발과 착취의 수단으로만 개념 규정화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어나고 농지 주변에는 개발 붐이 일어나고 그 개발에 국가도 빠지지 않죠.
국가가 주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주택난이 일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형에 농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농지라는 것이 농민들의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시의 입장에서, 특히 서울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하고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개념정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자체부터 우선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 위에서 농민이 아닌 자가, 농사를 짓지 않은 자가 농지를 가지는 거, 지금 뭐 3월 24일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실제 그 개정도 참 맥빠진 개정이죠. 농민이 아닌데도 경제 유전의 원칙이 헌법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죠. 뭐 농업법인 마찬가지의 문제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농민이었다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형성됐던 농촌 공동체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농업경영법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아까 전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농지 가격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면서 농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농지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격을 위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농촌 공동체는 붕괴해버리고 이 농촌 농업이 수행했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는, 그리고 이런 그 과정은 지금 특별히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우리의 현재 목전에 닥친 미래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농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전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또는 농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농업의 소유권을,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53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은 농업인 부분에서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적었는데요. 사실 적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과 같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규정들이 그러니까 고시의 차원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률의 수준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신뢰를 가지고 농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네요.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